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이 사례는 이 퇴직한 공무원이 어떤 세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상담해 줬던 사례인데 되게 저한테 고마워했던 사례입니다. 아마 제 유튜브 강좌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다른 내용보다 제일 좋다, 그리고 핵심적이다라고 보시고 아마 전화를 주셔서 제가 큰 고민을 해결해 줬더니 정말 정말 고마웠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분께서요. 자, 원래 서울에서 교직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이 충북 제천입니다. 제천에 이제 어, 농지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농지가 있었는데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 무슨 직불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걸 주는데 그게 이제 직불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내도 받을 수 있나? 라고 해서 어, 면사무소 이런 데 신청을 했더니 선생님은 직불금 수령이 불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이분은 퇴직해서 연금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으면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이게 팔 때도 세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고 어쩌고 하다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 부분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은 있지만 딱 맞는 이런 것 이렇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인 경우는 이런 경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찾아봐도 정답이 찾아내기 어려워요. 자, 우리가 쌀소득 보전 직불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 농사를 짓는 분한테 보전하는 금액을 이제 직불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작용을 한다. 물론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작을 한다 그러면 이 직불금이란 걸 받게 돼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작용을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안 주냐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냥 안 주지는 않겠죠. 이 직불금의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제가 소개를 하면 농사를 지었지만 지급에서 제외해 준다. 지급을 안 해준다. 자,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가령 실제 농민으로서 소득이 없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직불금을 줘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만 소득이 많다 그러면 직불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돈들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라 이제 이런 건데 순수한 농민 이런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3,700만 원씩이나 받는 사람들한테 무슨 또 직불금이란 이 보조금을 주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연금 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이기 때문에 3,700만 원 넘어가요. 자, 그래서 규정상 그러면 직불금은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소득이 뭐냐면 꼭 그 연금 소득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3,700만 원이 초과되면 농사를 지어도 직불금을 주지 않아요. 그 소득이 뭐냐면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뭐 기타 소득 이래요. 자, 이 소득을 뭉쳐서 뭐 각각이 됐도 되고 3,7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실제 지어도. 물론 이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직불금을 못 받는 사유가 된다라면 농사는 지었지만 못 받는다 그러면 이 소득이 초과되면은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결국은
이런 스토리를 가진 거예요. 내가 실제로 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연금 소득이 지금 3,7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직불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걸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나? 세금 감면도 못 받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직불금을 못 받으면 나중에 세금도 혹시 팔게 되면 감면도 못 받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직불금을 못 받는 건 내가 알겠다. 소득이 있으니까 못 받는데 알겠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내가 팔게 되면 양도세 감면도 진짜 못 받냐? 예. 왜냐하면 이 직불금이라는 게 꼭 작용과 공식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작용을 하면 직불금을 주는데 직불금을 안 주면 작용이 안 된 거냐? 자, 이런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분이 국세청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야, 연금 받는 사람은 직불금을 못 받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감면도 못 받냐?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온 거죠. 결론은 연금 소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연금을 받는 사람, 연금을 뭐 4천만 원을 받아도 이분은 직불금은 못 받지만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 혜택은 본다, 이런 겁니다. 좀 헷갈리죠. 그리고 이게 제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면 좀 칸이 지워지긴 했네요. 소득이 3,700만 원 넘어가면 직불금은 못 받는다.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경작을 하면 이 작용을 8년 이상 경작하면 세금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건 제도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매년 경작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고, 양도세는 내가 경작을 해서 팔면 세금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직불금을 못 받는 것 때문에 팔아봐야 되겠다,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더라,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분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직불금을 안 주면 나중에 세금 감면도 못 받네? 에이, 지금 싸게라도 팔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을 했다면 나중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하면 좋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독 신청하라는 말은 자주 안 하는데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